윤정은 10년 전 결혼식 날을 종종 떠올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수의 손을 잡았을 때 앞으로 펼쳐질 삶이 이렇게 평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지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도시락을 싸고 딸 민지를 학교에 보내는 일. 그 반복 속에서 38배 봄이 왔습니다. 교회 단독주택은 민수가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넓어서 좋잖아. 그의 말대로 마당도 있고 방도 3개나 되었지요. 하지만 넓은 만큼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여보, 방 하나 새 놓는 거 어때? 민수가 저녁 식탁에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윤정은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데. 좋은 사람 오면 괜찮잖아. 어차피 쓰지도 않는 방인데. 민지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7살 딸아이는 아직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는 나이였지요. 윤정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마지못한 동의였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여성 세입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인이고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간다고 했지요. 괜찮은 분 같은데요? 민수가 윤정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할인이 처음 집에 왔을 때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 가방을 맨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화장은 옅었고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요. 할인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성껏 꾸미신 게 느껴져요. 칭찬이었지만 윤정은 웃지 못했습니다. 뭔가 어색했습니다. 할인의 시선이 집 안 곳곳을 훑는 게 마치 감정하듯 느껴졌지요. 방 보여드릴게요. 민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반듯해 보였습니다. 할인이 그 뒤를 따랐고 윤정은 두 사람의 뒤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요. 햇볕도 잘 들고. 민수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윤정은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여는 남편의 손. 그 너머로 환하게 웃는 할인의 얼굴. 그리고 자신은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세입자 같잖아. 할인이 돌아간 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드물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할인이 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큰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적었지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잘 지낼게요. 할인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의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이상한 조합의 향이었지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자신이 만들지 않은 밑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인 씨가 만들어서 드시라고 하더라고. 민수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윤정은 그 반찬을 쳐다봤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시금치나물. 자신보다 더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밤마다 윤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희미한 발소리, 물 흐르는 소리. 누군가 이 집에 함께 산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윤정만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할인이 이사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가족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처음 그 광경을 본 건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윤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거실에서 민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할인이 소파에 앉아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님은 어떻게 됐을까? 할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지는 그녀의 무릎에 기대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지요. 엄마, 할인 고모가 재밌게 읽어줘. 민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정은 젖은 손을 닦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아, 하린 씨가 싸줬어. 어제 반찬 만들었다면서.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10년 동안 한 번도 도시락을 싸준 적 없는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민수는 늘 괜찮아, 밖에서 사 먹을 게라고 했었지요.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세입자분한테 들었어. 내가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얼굴도 많이 상했다던데.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린 씨가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응. 며느리 언니 걱정된다고. 참 착한 사람이더라. 너도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전화를 끊고 윤정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린은 시어머니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제 전화했을까요? 무엇보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저녁 윤정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린 씨가 좀 이상해요. 뭐가?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이에요. 민지한테도 그렇고 당신한테도 그렇고. 그게 뭐가 이상한데? 친절한 거잖아. 어머니한테까지 전화했어요.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요? 민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정아, 괜한 의심하지 마. 그냥 친절한 사람이야. 의심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너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좋은 사람한테 트집 잡지 말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짜증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주말 점심 윤정이 만든 된장찌개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 민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할인 고모가 해준 건 더 맛있었는데. 순간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7살 아이의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할인 고모가 엄마보다 요리 잘해. 민지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복도에서 할인과 마주쳤습니다. 할인은 샤워를 마치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그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지요. 윤정 씨, 피곤해 보여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빛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같은 집에 사는 사이잖아요. 할인이 미소 지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척하지만 그 속에 나를 밀어내는 칼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보는 칼이었습니다.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지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 민지를 재울 때였습니다. 윤정이 이불을 덮어주자 민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꿈 꿨어. 무슨 꿈? 아빠가 그 언니랑 자는 꿈이야.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할인 고모 방에서. 둘이 안고 자고 있었어. 민지는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꿈 이야기를 하듯이요. 그러나 윤정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야,
그건 그냥 꿈이야. 응, 나도 알아.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윤정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침대 옆에 앉아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모릅니다. 상상과 기억을 구분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민지가 본 건 꿈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수백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식탁에 앉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민지가 어제 이상한 꿈 얘기했어요. 무슨? 민수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할인 씨랑 같이 있는 꿈이래요. 순간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상상력이 풍부하잖아. 뭘 본 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윤정아, 너 진짜 이상해. 계속 이러면 나도 지쳐.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은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 너무 빨리 나온 웃음. 그 속에서 윤정은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죄책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할인의 방을 확인하기로요. 할인은 매일 오전 10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왔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윤정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깔끔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엔 노트북만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그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수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팔이 할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요. 윤정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글씨가 있었습니다. 끝은 다시 시작으로 돌아온다. 할인의 필체였습니다.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할인은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리고 왔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민수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왜 지금 돌아왔을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윤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가지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윤정은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며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무엇을 노리는지. 그렇다면 이젠 내 차례였습니다. 윤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친 주부의 얼굴. 밀려나는 아내의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은 변했습니다. 나도 싸울 수 있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선 안 되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회의가 취소됐어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두 여자가 거실에서 마주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할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됐어요. 할인 씨는 쉬세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잠든 뒤였습니다. 윤정은 거실에서 할인을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오후 10시 할인이 샤워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윤정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윤정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사진.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보여준 거야? 할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사진이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서랍에 있던 거. 아, 그거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 언니 집이 참 따뜻하죠. 뭐라고요? 익숙해서요. 이 집. 할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말끝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였습니다. 민수 오빠와 제 관계가 궁금하세요? 당신이 누군지는 알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윤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아시겠네요. 전 여기서 쫓겨난 적 없어요. 제가 떠난 거예요. 할인이 일어섰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언니. 그녀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남았습니다. 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정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인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베이지색 니트. 윤정이 자주 입던 색이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졌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였지요. 심지어 향수까지 바꿨습니다. 윤정이 쓰던 브랜드로요. 언니가 쓰는 거 괜찮아 보여서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지우고 나로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습니다. 너희 둘 사이가 왜 이래? 저녁 식탁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인 씨한테 사과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윤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과는 제가 할게요.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굴었나 봐요. 언니 기분 상하셨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민수는 할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할인 씨는 잘못 없어. 그 순간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윤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할인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SNS를 뒤졌습니다. 전 직장을 찾았습니다. 며칠간 윤정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할인의 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가 왜 퇴사했는지 물었습니다. 유부남과의 불륜 때문이에요. 상사였는데 부인이 알았거든요. 동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전 연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안정된 남자를 노렸죠. 결혼한 남자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정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진들, 녹음 파일들, 증언들. 그리고 민수의 회사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제목 세입자 할인에 대해 본문은 짧게 썼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첨부 파일을 모두 붙였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윤정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소리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정은 침묵 속에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아침 민수가 회사에서 그 이메일을 열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윤정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침묵은 윤정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를 사용할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민수는 회사에 갔습니다. 윤정은 평소처럼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메일 받았어. 내가 보낸 거지.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해?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랑 하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였어. 거짓말하지 마요. 전부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윤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 짐을 쌌습니다. 윤정은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언니, 제가 졌네요. 할인이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도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나가요. 윤정이 짧게 말했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감봉과 부서 이동이었습니다. 한동안 친정에 있을래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윤정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윤정은 피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 모르겠어요. 당신도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지는 저랑 있을 거예요. 알았어. 다음 날 민수가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요. 아빠 어디가? 민지가 물었습니다. 잠깐 할아버지 댁에 갈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고 민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왜 미안해? 아빠 잘못한 거 없잖아. 민지가 웃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 금방 올게.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윤정을 쳐다봤습니다. 연락할게. 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윤정과 민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상처의 침묵이었습니다. 밤마다 윤정은 빈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잔 자리였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민지는 아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윤정이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나도 엄마 지켜줄 거야. 민지가 작은 팔로 윤정의 목을 감았습니다. 윤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민지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방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할인이 썼던 방이었습니다. 이불을 빨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윤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킨 걸까?
아니면 잃은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엄마. 민지가 마당에서 불렀습니다. 손에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줄 거야. 윤정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민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윤정은 다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을 부쉈습니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깊고 아픈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그 바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숨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낯선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로 돌아오는 과거였습니다. 이제 그 과거는 떠났습니다. 윤정 앞에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자신의 것인 미래였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지에게 내려가야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윤정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고요 속에서 혼자서.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